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과 다르게 우리가 이직 컨설팅으로 가고 있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좋네요. 이직을 잘하면 됩니다. 일단은 홀리 거 먼저 볼까요? 스크립트 보고 이제 모의 면접도 하고 이제 가야죠? 사람들이 물어봐. 안 가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홀리 거를 먼저 볼게요. 우선은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지만 말투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그대로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첨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담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면접장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여기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본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피드백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세요. 우선 첫 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객 지향 마인드, 빠른 상황 대처 이렇게 단어를 컴머로 연결하는 이런 거는 글에만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객 지향 마인드, 빠른 상황 대처 스킬을 갖춘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다른 단어로 시원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 내용에 거의 이력의 전반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지금 있는 업무나 일을 약간 집중적으로 포커싱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력 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공이 언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사 직무니까 이 직무로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수업을 듣다가 인사라는 그걸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제 이 외에도 내가 이러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자격증들을 기반으로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놓고 말을 너무 예쁘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챗GPT를 한번 돌리세요. 어차피 면접 스크립트는 뭐 챗GPT가 보통 그 입사 시에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건 그 AI 탐지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쓸 때 그게 이제 카피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면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번을 돌리든 1000번을 돌리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한 다음에 최대한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윤문해달라고 해서 정리된 스크립트를 가져오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이걸 다 정리를 하려면 문법도 맞춰야 되고 이상한 표현도 고쳐야 되고 면접에서 들어갈 말 안 들어갈 말 이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웬만큼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회사에서 업무 이력을 쭉 다 설명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이건 어차피 업무 설명할 때 다시 질문을 할 건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흘러온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짚어놓은 그 키워드들 있죠. 이 키워드를 각각 보여줘야 되는 건 있죠. 보통은 이제 전공에서 인사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넘어갈 때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긴 키워드가 보통 없고 첫 번째 어떤 이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객 제한 마인드를 길렀다라고 하면 고객 제한 마인드를 앞에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령받은 여기서는 이러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요. 해서 뭐 이런 내용 설명하고 그 외에도 이러이런 지식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이런 교육을 이수했던 아니면 뭐 자격증을 땄던 이런 것들 쓸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맨 뒤에 붙이면 마지막 키워드가 직무 지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이처럼 저는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HR 역할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말을 하다 만 것 같아요. 일단 말을 하다 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자기소개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보통은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와 포부가 같이 나오는데 직무지원 통계 꼭 나오지 않더라도 포부 정도로 정리해줘도 괜찮거든요. 뭐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이런 뭐 마인드셋과 직무 지식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꼭 붙이셔야 되고 그 앞에는 어떻게 되겠다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포부랑 감사합니다 인사로 꼭 정리할 수 있게끔 맨 마지막 좀 그냥 아예 없애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업무 설명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업무 설명에서 다시 똑같이 반복되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업무 설명에 대한 어필이 훨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자기소개 잘 안 듣고 서류를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서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자기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대기업의 공채 면접이랑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공채는 약간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경력직으로 이직하거나 수시 채용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 어필되는 자기소개를 가이드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서 볼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것 같아서 그죠? 그나마 뭐 필요한 협업 능력과 콘텐츠 기획력 그리고 기초적인 실무 능력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말을 한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협업 능력이란 단어를 썼죠. 이 능력이란 단어 자체를 씀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호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 되게 잘났어의 어감이에요. 이 능력이 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앞에 있는 실무자들이 훨씬 그 역량이 뛰어나고 훨씬 오래되신 분들인데 나도 없는 능력 너가 갖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굳이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거슬리는 거죠. 이유 없이. 실무 능력. 앞에 실무자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실무 능력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이유 없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진이도 뭐 저는 뭐를 전공했는데요. 물론 전공과 연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는 뭐 대학 시절부터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걸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대학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소비자의 어떤 이런 패턴을 읽고 이렇게 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직무로 선택하게 되었다든지 대학 시절 할 말이 굳이 없다면 연계가 너무 안 돼서 할 말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게 마케팅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직무를 뭐 꿈꾸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져간다든지 왜냐면 경찰행정인가 그렇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경찰행정이라는 전공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대학 시절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발판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든지 이거를 좀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거가 하나 나와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후에 저는 이제 뭐 졸업 후에 이런 직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뭐에 부트캠프에 들어가서 이러이런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러이런 것들을 학습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협업과 소통이 뭐 결과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해서 협업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뭐 이러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기획해보면서 실제로 이게 수치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던지 뭔가 기획력을 보여주든 협업 능력을 보여주든 뭔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이제 뭐 팀원들하고 회의 시간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협업에 대한 사례를 물어봤을 때 똑같이 또 얘기하면 자기소개랑 또 컨텐츠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얘도 내가 이때까지 커리어를 어떤 발전 방향으로 디벨롭을 해왔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써주세요. 그래서 보통 첫 줄에 키워드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본론 첫 번째 줄에 학업이나 기초 학력이나 아니면 이제 학부 생활에 있어서의 연계를 써주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했었던 일,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우리가 마케팅으로 직무 잡고 해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턴으로 입사해서는 이런 것들을 업무를 맡아보았고 이제 이때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사실 좋은 결과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되게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다 같이 더 잘 이런 똑같은 그런 맥락의 실체가 없는 단어예요. 아니면 그냥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고 구독자의 이목을 끌어서 이런 결과물을 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뒤에서 만약에 업무 이력 설명을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될 수 있으면 그건 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이 나와야 되죠. 최근에는 여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해보면서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보통 이걸 정리를 본인이 해야죠. 이건 네가 정리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네가 알아서 들어라 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뭐 열정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취미 같은 경우는 취미가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없거든요. 진이는 볼링을 써줬고 홀리는 원데이 클래스를 써줬어요. 둘 다 뭐 이거는 취미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홀리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는 정말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근데 진이는 뭐가 문제냐면 큰 무리 없이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부담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취미 뭔지 얘기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취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나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사실 맞는데 이게 아니라 차라리 뭐 일주일에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좋은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걸 좋아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부담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볼링에 대해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왜 좋아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들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베이킹과 꽃꽂이 클래스를 들었는데 바쁜 일상 중에서 리프레시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죠? 답변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네.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이런 굳이 필요가 없죠. 재료나 도구가 필요해서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이런 말 필요 없죠. 장단점을 볼게요. 능력이란 단어가 나와요. 홀리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의 특성과 장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뭔가 이제 특성이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인서팀에서의 강점을 쓰고 싶어서 쓴 것 같아요. 일단 워딩을 다 바꾸셔야 돼요. 특성과 장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이거 자체도 되게 본인의 장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장점 같으려면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늘 관심 있게 유심 있게 보다 보니까 특징을 잘 기억하는 게 장점인 것 같다든지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그 단어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약간 이게 면접이라는 특성 때문에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덜어내더라도 면접 현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래 말하듯이 그리고 약간 진솔함이 안 보여요. 이렇게 써버리면. 네. 특성과 강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뭔가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느낌이죠. 사람하고. 차라리 이 뒤에가 훨씬 나아요. 그냥. 저는 평소에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빨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줄이 차라리 이게 낫네요. 훨씬.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쓰는 게 보통 이제 챗GPT나 이제 AI가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로봇 말하는 그 형식의 전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풀어가는 편입니다라고 쓰고 나서 예전에 팀플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최근에 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뭐 이러이러하는 팀원들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례가 나왔죠. 제가 경향적으로 2개 정도의 사례가 나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친구들한테도 라는 식으로 아예 전환을 해서 다른 경향 사례가 하나 더 붙으면 좋고요. 뭐 생일을 저만 기억한다든지 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색깔의 이런 것들을 뭐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아서 뭐 선물을 할 때 그거를 꼭 참고해서 한다든지 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장점 같죠. 지금 얘기한 것보다 그죠?